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외전에서는 본방 모셨던 신양식 변호사 모시고 법적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도 이 수사와 네. 정치가 이게 혼재돼 있는 상황이라서 어디까지가 수사인지를 하려면 지금 제가 방금 여야의 패널들이 전형적인 대화와 토론을 하시다가 와서 제가 그걸 좀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자, 일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만 봐도 네. 그걸 물어보니까 여당 의원님은 정치의 수사의 성역이 어디 있느냐.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수사해야 한다. 그러니까 야당 의원께서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정치 네. 수사다. 왜냐하면 전방위적인 어떤 수사가 야당을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건 현상 아니냐. 네. 그러면 적어도 그 수사가 정치적이고 정치 보복적 수사가 아니라면 이 전체를 살펴보면 된다. 형평성을 굉장히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 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봐라. 네. 이렇게 주장하니까 여당 의원께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는 지난 정권에 다 수사한 거 아니냐. 아, 무슨 말도 안 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정권에 다 수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시 야당 의원께서 무슨 소리냐. 수사된 적이 없는. 수사가 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고 그 지난 정권 이후에 드러난 사실들이 너무나 많다. 그건 맞습니다. 수사가 왜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제 정치 공방은 거기까지 됐고요. 네, 팩트 네. 부분만 좀 네. 짚어보시죠. 그러시죠. 예. 네. 이 김건희 여사 수사는 전 정권 말고 새로 드러난 게 뭔가요? 지금 공판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고 어디까지 와 있는 건가요? 1년 전에 네. 일단 기소가 됐습니다. 예. 1년 전에 권오수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들이 기소가 됐고 1년 전에요? 예, 1년 딱 대선 1년 와중에. 됐습니다. 예, 예, 대선 와중에 기소가 됐고 근데 이제 기소가 됐는데 이정필이라고 하는 선수가 예. 갑자기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사라집니다. 예. 그 선수에게 그 이정필이라는 선수에게 그 이전에 대통령이 그 일임을 해서 계좌를 일임을 해가지고 예. 맡겼었다. 예. 그 특정 대통령, 시점까지. 당시 대통령 후보의 말씀이죠. 예, 예. 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특정 시점까지를 그 계좌를 하나를 보여주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한계가 있죠. 예. 왜냐하면 그 당시 썼던 계좌가 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리고 그 시점 이후에도 이 씨에게 또는 또 다른 선수에게 계좌를 맡겨서 거래를 했고 그 계좌를 그냥 단순히 일임했을 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보고를 받고 어떻게 하세요 마세요라고 했던 얘기가 네. 올해 4월달, 5월달, 9월달에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재판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아, 예. 그러니까 1차 주가 조작 시점이 있었고 도이치모터스를 전체로 보자면 2010년 초반까지 1차 주가 조작 시점이 있었고요. 2010년, 12년까지 2차, 3차 특히 이제 현재 드러나는 건 이제 2차 주가 조작 관련된 예. 것들이 재판 과정에서 계속 드러난 거예요. 2차 주가 조작이 몇 년부터 몇 예. 년이라고요? 이게 2010년 2월 그 5월부터인가? 예, 그렇습니다. 예. 1차가 있고 2차가 있는데. 예. 예. 2차 주가 조작 시점 2차 주가 조작이 계속해서 드러난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등의 재판 과정에서 예. 2차 주가 조작 정황이 계속 드러난 거예요. 예. 드러나면서 이게 대략 이게 공소시효가 10년이니까 2012년 12월 7일 날 그 공소장에 보면 권오수가 이 주가 조작을 마감한 게 2012년 12월 7일로 예. 특정이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2022년 12월 7일이면 공소시효가 끝난단 말이죠. 예. 그럼 이제 관심사는 공범이라면 사실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아. 김건희 씨와 예. 권오수 등 일당이 공범이라면 작년에 공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예. 네, 공범이라면. 예. 근데 현재까지 공범이라는 두 글자를 안 썼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의심스러워하는 것은 지금 다시 도이치모터스 얘기가 계속 나오고 또 뭐 중요 증인이 갑자기 1년간 해외 도피해 있다 갑자기 들어오고 이게 왜 이러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가들이 의구심을 갖는 거는 예. 끝내 공범이라고 적시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한 번도 수사를 안 했잖아요. 공범이라고 보지 않으면서 공소시효가 끝났다. 올해 12월 7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내일 모레면 공소시효가 끝났다. 내일 모레인가요? 예, 내일 모레입니다. 내일 모레네요, 딱. 예. 예. 이렇게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마무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있군요. 그런 의심이 있는데 도대체 그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검사들이 제출한 증언이나 수사 기록들을 보면 또는 공소장에 보면 예. 김건희 씨의 거래 내역, 김건희 여사의 주식 거래 내역 같은 게 범죄 일람표에 나와요. 예. 그 범죄 일람표에 보면 120 몇 번이 김건희 이름이 나오고 예. 권오수의 그 공소장에 120차례 이상이 김건희 이름이 나오고 그 공소장에 나온 계좌 거래 내역을 쭉 보니까 이거 봐. 자전 거래했네. 자기가 던지고 자기가 샀네. 예. 통정 매매했네. 예. 통정 매매 상대방이 최은순이네. 예. 자기 엄마네. 통정 매매라는 건 내가 네. 던질 테니까 당신 받아라. 서로 짜고 매매를 했다 하는 이거죠? 게 이제 통정 예. 매매고 자전 거래는 내가 던지고 내가 사는 겁니다. 예. 근데 이런 게 말하자면 거래량을 조금씩 늘리고 그 작게 조금씩 거래량을 늘리면서 주가를 부양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러한 방식이 그 범죄 일람표에 나온 것만 봐도 분석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다가 하나 더 나가서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와요. 블랙펄이라고 하는 그건 요번에 새로 나온 거죠? 예, 이게 9월 달에 예, 9월에? 나왔습니다. 예. 9월 달에 김건희 엑셀 파일이라는 게 김건희 파일 이른바 예. 이른바 김건희 파일. 김건희라고 하는 파일명이 있는 엑셀 파일이 나와요. 근데 이 엑셀 파일이 보니까 실제로 작성된 날 그날까지 거래 내역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예. 그냥 임의로 그냥 상상 속에서 작성한 게 아니라 작성된 내용대로 거래가 김건희 씨 계좌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게 다 그냥 드러났습니다. 예. 그럼 이거를 누가 작성을 지시한 거냐. 그랬더니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번에 귀국한 예. 그 민모 씨라는 예. 사람이 작성을 지시한 걸로 그 직원이 예. 얘기를 한다는 나한테 이거를 그러니까 그 직원이 이게 내 컴퓨터에서 노트북에서 나오긴 했는데 이게 왜 제 컴퓨터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네. 처음에 그럽니다. 예. 그러다가 이거는 제가 작성한 건 맞는 거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신한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모 대표와 민모 씨가 있습니다. 이모 대표는 또 법정에 나와서 선서를 하고 저는 작성을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그럼 민만 그랬더니 남는군요. 민만 예. 남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작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예. 그러다가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5월 달에 들어선 이후에도 이게 누가 어디서 폭로를 하고 한 게 아니에요. 자, 공판 과정에 공판 과정에서 그냥 다 드러난 겁니다. 예. 아니, 그럼 제가 의문스러운 거는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얘기는 검사들도 다 알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알고 있는데 이 공판 과정을 쭉 지켜본 시민보 기자,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의아하게 생각을 했던 건 이겁니다. 재판장은 그 민모 씨를 빨리 예. 어떻게 해서든 뭐 범죄인 인도 협정도 있으니까 좀 데리고 와라. 증인신문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아니 김건희 파일이 나왔고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고 이 파일명이 김건희니까 소위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김건희 엑셀 파일이 나왔고 그거를 지시했다고 그걸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사람이 다른 증인 재판에 나와서 선서한 증인 두 사람에 의해서 민모 씨로 지명이 됐고 그러니까 판사는 매번 재판 때마다 민 씨를 빨리 신병을 확보해 와라. 민 씨 신병을 확보해 와라라는 얘기를 매번 공판 때마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 뭐 소재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에 찾아갔는데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다가 이번에 8월 달, 9월 달 이때 되니까 적색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내리면 여권이 무효화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11월 달이 되니까 11월 말경에 이 사람이 들어온 거죠. 갑자기 귀국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판 마지막 단계예요. 지금 권오수 재판이 내년 1, 2월 사이에 1심 판결이 나올 겁니다. 공판 마지막 단계에 갑자기 이 민모 씨가 귀국을 했고 내일 모레면 공범이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12월 7일 내일 모레면 김건희 여사는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시효가 도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왜 조사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런 정황이 이 정도로 나타났는데 그것도 누가 폭로를 하고
누가 뭐 어디 뭐 언론이 먼저 취재한 것도 아니고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아니 아까도 여쭤봤지만 공판 과정에서 드러났다는 얘기는 그동안 검사들이 다 알고 알 있었다는 수밖에 겁니다.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권오수의 공소장, 권오수 이정필의 공소장에 뒤에 붙어 있는 범죄 일람표를 보고 예. 법률가들은 심지어는 우스갯소리로 야 이거 현장 수사 검사들의 그 소리 없는 반항 아니냐. 너무나 자세해서요. 예. 구체적 소리 없는 그것만 반항 가지고도 아니야. 범죄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공소장에는 공범이라는 얘기는 안 써 있거든요. 그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 예. 범죄 일람표로 소리 없는 반항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을 정도예요. 법률가들은. 그런데 그게 그런 식이었던 범죄 혐의가 있는데 공범이 아니면 뭘까요? 그럼 만약에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나 이런 쪽에 이제 일관된 주장은 마지막 주장은 이거예요. 몰랐다는 겁니다. 예. 자신은 쩐주로서 예. 돈만 맡겨놨을 제공했다. 뿐이지. 예. 맡겨놨을 뿐이지 알아서 몰랐다. 주가 조작에 참여한 거는 선수들이 했을 뿐이다. 선수들이 했을 예. 뿐이다. 예. 나는 내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지 몰랐다.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가 조작에 고의가 없었다라는 예. 예. 얘기인데요. 예. 요거는 이제 앞단에서부터 얘기를 하면 예. 그렇다면 대통령 후보 시절 윤석열 후보는 그렇게 답변했으면 안 됩니다. 예. 최초에 홍준표 후보가 그 계좌 깔 수 있냐 예. 까겠다 하고 왜 안 까냐 안 까냐 예. 하니까 깠는데 그게 실은 거짓말이었어요. 일부만 깠을 뿐만 아니라 예. 그 이후에는 이름하고 손절해서 골드만삭스 출신이라고 해서 사람한테 예. 손해 봤다 맡겼더니 그랬죠. 예. 손해받고 손절하고 예. 손절했다 그랬어요. 그게 끝이다. 그랬더니 뒤에 아니 이거 거래한 내역이 또 나온다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매도한 내역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매도한 내역이다. 예. 그런데 문자 메시지나 이 공소장에 붙어 있던 범죄 일람표를 보면 매도만 한 게 아니라 매도를 반복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가장 매매를 한다거나 자전거래 예. 본인이 던지고 본인이 산다든지 통정 매매 최은순 씨가 뭐 던지고 예. 사고 최은순 씨와 김건희 계좌가 던지고 사고 하는 거래 내역이 나오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한 몇 번 회전을 시켜서 10억 원 이상의 1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다라고 하는 보도도 뉴스타파를 통해서 나옵니다. 예. 즉 그리고 이번에 나온 것들은 2차 거래할 때까지 자 던지세요 파세요. 예. 그건 뭔가요? 뭐, 예.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민모 씨에게 문자가 다른 이제 직원이랑 뭐 8만 개 던질까요? 때리세요. 그러니까 바로 던지세요. 예. 하니까 김건희 씨 계좌에서 8만 주가 나가요. 예. 고가에 나갑니다. 예. 조금 더 고가에. 예. 그러고 나서 다른 공범 계좌로 이걸 다 사들여요. 통정 거래거든요. 이렇게 예. 공범들끼리 던지고 받고 하면서 조금씩 주가를 올려가는 거거든요. 예. 이런 게 다 드러났단 말이죠.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에 그때 손절했고 손해받고 그 후로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드러났다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이건 뭐 드러났죠. 이거는 예. 왜냐하면 손절했다 거짓말이잖아요. 예. 나중에 매도만 했다 그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정도면 명백히 거짓말이 드러났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명백합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건 명백해요.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이제 해명이 있었나요? 해명을 어떤 식으로 네.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몰랐다라는 거예요. 이름했을 뿐 몰랐다. 네. 그런데 이번에 드러난 증언을 보면 블록딜이라고 장외에서 특정한 가격에 대량으로 주식 매매를 하는 이런 것도 드러났거든요. 예. 근데 그 블록딜을 왜 그 가격에 했느냐 더 비싸게 받았어야지 라는 식의 질타를 받았다라는 증언도 법정에서 나와요. 누구한테? 김건희 씨한테. 그럼 뭐 직접적 관여 아닌가요, 그거는? 그렇죠. 증언이. 그렇죠. 그리고 몰랐다는 거는 제가 당시 대통령 후보가 통장 까라 그러니까 안 깠었잖아요. 네. 그럼 통장 들여다보면 몰랐을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 거래가 있었다는 특수수사하고 본인이 네. 부산저축은행 수사부터 해서 수사팀장이었고 예. 내가 경제는 금융 관련 수사라든지 특수수사, 경제수사 많이 해서 내가 경제는 좀 안다. 예. 이렇게 본인 스스로 경제를 너무 모르시는 거 아닙니까? 예. 라고 했더니 경제 특수수사 많이 해서 내가 경제를 안다라고 얘기하셨던 분이세요. 예. 그걸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통장을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통장 보면 되죠. 그죠? 통장을 보면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래는 거래가 보면 됐네? 되고. 이렇게 그건 모를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일이 일어날 때 설령 몰랐을지라도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의혹이 제기되면 다 봐야죠. 통장을 들여다보면 아니네, 거래가 계속 이루어졌네, 이건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몰라. 이제 그럴 가능성은 우리 윤 대통령께서 예. 김건희 여사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말할 수 없는 처지에서 사시나. 그러면 이건 하여튼 그 당시에 말은 사실과 아닌, 그 사실과 아니라는 말은 거짓말이라 했다는 건데,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뭐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최소한의 그런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고,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건 이제 마음속에 당신 알았지 이렇게 해서 자백이 나올 때까지는 뭐 그걸 확실한 건 몰라요. 예. 하지만 판례를 보면 뭐냐면 주변적 정황을 가지고 몰랐을 리 없다라고 예.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전주들도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그건 선수들이 작전을 한 거는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대부분 잡히면 이게 수사가 쭉쭉쭉 진행이 되면 웬만하면 선수들이 처벌이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전주들은 선수들에 비해서는 처벌이 적은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런데 일단 정황, 아까도 드렸다시피 블록딜하고 질책받았다라는 예. 정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자 메시지나 녹취가 남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 아니 그거 매도하라고 하던가요? 하니까 이게 누가 매도하라고 하던가요? 네. 그럼 해야죠. 예. 또 이게 녹취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법정에서 나온 거예요. 예. 또 김건희 씨가 앞으로는 소위 선수 누구 씨하고 네 말만 듣고 거래하세요. 예. 이런 말도 나와요. 그러니까 허락받고 거래하라 이거죠? 허락받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내 계좌 거래는 그 시기에 딱 그럼 지정한 그거는 어떻게 핑계를 댈 수 있나요? 그냥 증권사 직원한테 그냥 증권사 직원이 제안을 해서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일 뿐이다. 사후적인 답변일 뿐이다. 핸들링한 게 아니라 사후적으로 내 계좌가 움직여야 되는 거, 내 계좌에 있는 돈이 움직여야 되는 거니까 사후적으로 그러세요. 소극적으로 증권사에서 얘기한 것을 승인했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몰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재판부나 검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증권범죄나 주가 조작을 이렇게 많이 오래 들여다봤던 변호사들이 보기에는 이 정도면 전주로서도 이게 충분히 정황을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전주에서 나가서 주요한 행동을 했던 사람들을 주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전주에서 주포 역할도 했던 거 아니야? 왜냐하면 10억인가 15억을 그 회사에 투자자문사에 돈을 빌려주기도 해요. 예. 그리고 그 빌려준 사실은 투자자문사 사장도 인정을 해요. 무언 용도란 것도 인정을 하나요? 그 돈 빌려서 이 돈 태웠다. 여기 그 자기들 이 주가 부양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식 본인도 이제 자기는 주가 조작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주가 조작하는 데 썼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지만 도이치모터스 거래 또는 뭐 다른 주식 거래에 사용했다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의 흐름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은 주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바깥으로 드러난 공판이나 언론에서 보도된 걸 보고 추정하고 판단해 보는 건데 여기까지인데 검찰 입장에서 그걸 수사하려면 얼마든지 수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의 의구심이 너 지나친 그 의심병이야 라고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해소를 해주든지. 근데 이 정도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들이 드러나는데 수사 결과 발표가 한 번도 없다는 건 잘 이해가 할 수가 없는데요. 아니 뭐 서면 조사를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소환 조사는 단 한 번도 안 했죠.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 그 뭐 검찰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소환 조사 이거 소환 조사 왜 안 합니까? 이거는 실제로는 통정거래 당사자인 최은순 씨도 소환 조사해야 되고요. 김건희 당사자도 피의자로 소환 조사해야죠. 아니 참고인 조사도 안 해. 피의자 소환 조사는 물론이고.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려고 그럴까요? 아니 그러니까 의심이 계속 되는 거예요. 민모 씨는 갑자기 이 재판 끝 무렵에 12월 7일 앞두고 11월 말에 왔죠. 그다음에 민모 씨 와가지고
지난 2일 날 12월 2일 날 이 도이치모터스 재판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영장이 예. 발부가 됐습니다. 예. 당연히 영장이 발부될 수밖에 없어요. 주가 예. 조작 공범인데다가 1년을 도망가 있었잖아요. 도피까지 했으니까. 1년을 미국에 도망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은 나와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되게 열심히 하네. 네. 그게 아니라 네. 1년간 도망가 있던 사람 영장이 안 나오면 예. 누구한테 영장을 치겠습니까? 음. 당연히 영장이 나오죠. 12월 2일 날 나왔는데 김건희 파일 모른다라고는 나는 그런 파일이 있는 것 자체도 모른다. 그건 또 부인하는군요. 예. 그거는. 파일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증인들이 그럼 누구의 증언을 신빙할 거냐? 다른 증인들이 파일이 있다. 저 사람이 시켰어요 이랬는데 나는 모른다 이거죠. 나는 모른다. 이런 파일의 존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 파일은 도대체 누가 만든 파일이냐는 거예요. 예. 정확하게 파일이 공상의 파일이 아니라 그날 딱 마지막 날 시점에 거래 내역과 일치하는 엑셀 파일인데 예. 누가 왜 만들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부인하면 그렇습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예. 그러면 다른 그 증인들의 거래 라인에 누구 있었고 예. 누가 증인들의 증언은 누구라 그러고 예. 이걸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따져봐야죠. 따져봐야 되는데 재판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이제 막판이에요. 막판. 이미 증거 조사가 다 끝나고 거의 다 끝났고 이제 거의 판결만 남아 있거든요. 이 시점에 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지고 면죄부를 준다면 과연 검찰 조직에서 어떤 수사를 할 때 그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안 되겠고 그럴 수도 없다 이 말씀이죠. 너무 드러난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게 검찰이 덮을래도 덮어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최초로 이 사건이 바깥으로 드러난 건 경찰의 수사 보고서가 예. 겉으로 드러나면서 근데 그 수사 보고서 바깥으로 유출했다고 해서 그 경찰은 징계받고 재판에 갔다가 그나마 이거는 그래도 공익을 위한 거다라고 정당행위라고 해서 면제받았어요. 예. 몇 년을 고생을 하다가. 예. 근데 지금 공판 과정에서 검사들이 그 범죄 일람표에 드러난 사실, 문자, 녹취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는데 이거를 범죄 일람표에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공범으로 보이는데. 예. 그럼 공범이 아니라면 의심병 환자다. 진짜 몰랐다. 공범이 아니란 거를 설득을 시키려면 적어도 네. 거기에 합당한 수사 결과가 있어야겠죠. 있어야죠. 왜 공범이 아니냐. 예. 근데 그 수사 결과는 아직까지 보도된 거 보면 수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공범이니까 공소시효 도과하는 것과 관계없이 보다 더 철저히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 예. 아니면 공범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요것만 지나면 이틀만 지나면 만세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예.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이 정도의 증거가 드러나도 이 수사의 형평성이랑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뻔하잖아요. 이거는. 근데 이렇게 수사를 만약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마무리해버리면 나머지 수사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법원에는 정의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 좀 희한하게 정의의 여신상이 눈을 안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 그건 한 손에는 우리나라만 그래요? 그건? 원래는 이 눈을 그렇죠? 가리고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눈을 안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눈 뜨고 똑바로 보면서 봐줄 사람 찾으라는 얘기인가? 뭐 이제 비아냥거리는 그래요? 처음 알았네. 예. 그게 똑같은 그 상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의의 여신상에는 눈을 안 가리고 있어요. 그 처음 알았네. 좀 희한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한 손에는 저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어요. 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정확하게 그렇죠. 하라는 거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형평성 있게 수사하고 재판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가지고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눈 똑바로 뜨고 내 편인지 네 편인지를 가리고 있는 것 같고 형평성에 저울은 없고 양손에다 칼만 들고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근데 이틀 후에 그런 발표 안 나오란 법도 없네요. 공소시효 도과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제 권오수 재판 결과가 나오는 그 시점일 수도 있고 1심 검토해 보니 뭐 권오수 재판까지 다 보아도 공범이라는 점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확인하지 못하였는 바 이미 공소시효는 도과하여 수사에 실익이 없으므로 이걸로 마친다. 근데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 예. 1심에서 그러니까 1차 사건에서 소위 중국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무죄를 받았단 예. 말이에요. 국정원과 검찰이 같이 예.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우리 공문서보다는 낫겠죠. 아니 너무 좀 민망한 일인데 이게 외교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소유예를 했던 캐비넷 사건을 갖고 와서 가서 보복 기소를 합니다. 기소했죠. 예. 그래서 이게 공소기가 그 검찰권 남용이다. 기소권 예. 공소권 남용이다.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있었어요. 예. 공소권 남용으로 공소기각 판결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럼 이 공소권 남용을 했던 검사들 이두봉, 이시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 이두봉 검사는 대전 고검장하고 검찰총장으로 거론되다가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 되니까 옷을 벗었어요. 예. 이시원 검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공직기강 비서관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을 공소시효 도과로 처분했습니다. 아, 그래.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예. 그렇게 공소시효 도과로 불기소 처분했어요. 명백. 대법원에서 공소권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간 끌다가 공소시효가 도과했네요 하고 불기소 처분했어요. 예. 이거 며칠 전 일입니다. 이러니까 아니 이 정도인데 김건희 여사 이게 얼마나 사실 유우성 씨 같은 경우 보복 기소해서 대법원에서 이건 보복 기소야. 검찰권 이렇게 쓰면 안 돼. 라는 네.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끌다가 이래 하거든요. 참 답답한 일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